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04. 문제 204요. 매매 일반 58 매매 일반이라고 되어 있나요? 자, 거기 문제를 풀어요. 95번이죠.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매매 비용을 매수인이 전부 부담한다는 약정. 매매 비용, 원래 매매 비용 줄고요. 매매 비용은 쌍방이 균분해요. 쌍방이 균분. 그래서 우리가 매매 비용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매매 비용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중개 수수료죠. 중개 수수료 어떡하죠? 매도인하고 매수인하고 쌍방이 균분하죠. 그런데 매수인이 전부 부담하는 약정 동그라미 약정. 그래서 써요. 채권법은 임의 규정이에요. 채권법은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에요. 그래서 전부 부담한다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효하다. 맞죠? 무슨 규정이니까?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유효하다 이 말이고. 2번은요. 지상권은 매매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그렇게 되어 있나요? 여러분 지상권 자체는 처분, 양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상권도 처분, 양도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요. 3번은요. 매매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방금 얘기했죠? 줄고요.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해요. 인도와 동시에. 그럼 어느 장소에서? 인도 장소. 그것을요. 목적물이 있었던 장소. 그러면 안 돼. 모든 국가시험에 목적물이 있었던 장소. 그래서 틀린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알겠죠? 인도 장소에 지급해야 한다. 맞죠? 4번은요. 매매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고 인도도 안 되고 아직 대금도 안 줬네. 그럼 인도되지 않았다 말은 인도전이죠. 인도전 그러면 누구에게 과실이 미친다. 누구에게? 매도인에게. 매도인에게 과실이 미친다. 매도인에게 이렇게요. 그러면 5번은요. 당사자의 행사기간을 정하냐는 매매 예약 완결권이요. 예약 완결권 몇 년이다? 몇 년이다? 10년이죠. 10년. 그럼 정답 몇 번이에요? 근데요? 정답 뭐죠? 지상권은 매매의 대상 될 수 없다. 그게 틀렸죠? 그래서 매매는 다 된다. 아까 얘기했었나요? 자요. 그 다음에요. 몇 번이냐면 96번 보셔요.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아직 우리 안 배웠는데요. 지금 그냥 해요.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매도인은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써요. 569조. 우린 여러분요.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그런데 반드시 매도인 소유일 것을 조건으로 한 경우 반드시 매도인 소유일 것을 조건으로 한 경우 그런데 매도인 소유가 아니더라 이 말이죠. 차고나 사기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한 일단 타인 소유물이라 할지라도 매매 계약은 유효하다 이렇게. 2번요.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은 비용. 당사자가 뭘 한다? 균분 맞는 말이죠. 3번 담보 책임의 면책 특약이 있는 경우 매도인은 그 사정을 알면서 고지하지 않은 하자에 대해서 책임을 면한다. 틀렸어요? 일단 담보 책임은 채권이니까 면책 특약을 할 수 있어요. 책임이 없다고. 그런데 매도인이 알면서 고지하지 않는 하자 했죠? 알면서 고지하지 않은 하자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요. 면책되지 않고 책임을 면한다가 아니고 책임을 진다 이렇게. 4번은요.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죠. 언제요? 인도와 동시. 또 나왔죠? 그러면 어디에서요? 목적물이 있었더니 아니고 무슨 장소? 인도 장소. 4번 맞죠? 5번은요.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 이행의 기한이 있죠? 무슨 말이다? 여러분요. 잔금하고 대금은 무슨 관계죠? 동시 이행이죠. 그러니까 당사자 일방은 만약에 매도인이죠. 매도인이 등기 날짜가 3월 1일이라고 해봐. 그러면 타방도 여전히 언제다? 3월 1일이죠. 왜요? 대금과 등기는 무슨 관계니까? 동시 이행이니까 상대방 의무 이행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뭘 한다? 추정한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3번. 97번은요. 틀린 것은 그렇게 됐죠. 측량비용, 등기비용, 담보권, 말소비용 등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맞아요? 여러분 여기서 뭐냐면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은 쌍방이 균분 이 말은 맞죠? 그런데 앞에 앉아 봐야 돼. 측량비용 그것은 균분이죠? 쌍방이죠? 그런데 등기비용은 누가 한다? 매매에서 등기비용 누가 부담해? 매수인이죠. 누구야? 매수인. 매도인이 여러분요 집 팔고 등기비용 주나요? 매수인이죠.
그 다음에 담보권 말소 비용은 누가 담보권을 말소해야 돼? 매도인이 해야죠. 완전한 권리를 이전해야 되니까. 우리가 동시에 항변권에서 뭐예요? 완전한 권리를 이전한다. 저당권이 있다. 그러면 매도인은 저당권 등기를 말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를 제공해야 되죠. 그러니까 담보권 말소 등기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매도인이 부담하고, 등기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매수인이 부담하고, 측량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쌍방이요. 쌍방이 보통 이제 합의로 하는데 합의가 안 되면 균분을 하든지, 보통 이제 측량 비용 같은 것은 실제 현실에서 누가 부담하죠? 매수인이 보통 부담하죠. 매수인이. 현실적으로는 매수인이. 알겠죠? 왜냐면 측량 같은 것은 매도인이 집 팔면서 측량 비용 없는데, 만약에 매수인이 이거 진짜 측량했는데 만약에 면적이 아니면 어떡할래? 뭐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측량 비용 보통 매수인이 하지만 당사자 합의로 쌍방이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아무튼 등기 비용은 누가 부담하죠? 매수인. 담보권 말소 비용은 누가요? 매도인. 이건 정확하죠. 알겠죠? 그러니까 뒤에 말은 맞는데 앞에 말이 틀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계약 비용은 쌍방이 균분한다. 그 말은 맞아. 알겠죠? 그래서 앞에가 틀렸다.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매매의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죠? 그럼 어디 장소에서? 인도 장소. 맞죠? 3번. 매매의 일방 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면 매매 계약의 효력이 만다 생긴다. 본계약이 성립한다. 4번.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은 뭐로 본다? 다른 약정이면 다른 약정 줄거 봐. 위약금 특약이죠? 이러면 위약금 특약이 없으면 뭐로 본다?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뭘 한다? 추정. 이렇게. 자, 그 다음에요. 5번은요. 계약금 계약은 매매 계약의 무슨 계약이다? 종된 계약이고, 무슨 계약이다? 요물 계약이다. 그래서 요물 계약 네 가지가 있죠. 뭐가 있어? 현대, 계보. 알겠죠? 네 가지. 정답은 1번. 98번은요. 틀린 것은 청약은요.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 맞죠? 청약은 구체적 확정적. 2번은요. 승낙자가 청약에 대해서 조건을 붙여 승낙 줄고, 조건을 붙여 승낙, 새로운 청약이죠. 새로운 청약. 맞죠? 3번. 매매 목적물을 인도하기 전에 매수인이 매매 대금을 모두 지급했다. 모두 대금을 먼저 지급했죠? 여기죠, 여기. 지웠네. 대금을 먼저 지급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지급 후부터는 누가 과실을 수취한다? 매수인. 매수인에게 있다. 매도인 틀렸죠? 그 이유는 매수인 이렇게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3번이 틀렸죠? 그 다음에 4번은요. 청약의 상대방이 청약에 대해 승낙을 거절하였지만 승낙기간 내에 승낙을 거절 줄 것이고, 승낙 거절. 그래서 승낙기간 내에 생각을 바꿔 다시 승낙했죠? 먼저 승낙을 거절 그러면 새로운 청약인데 생각을 바꿔 다시 승낙했죠? 생각을 바꿔 승낙. 이것도 또 뭐라 한다? 새로운 청약이죠. 이것도 새로운 청약. 그러니까 계약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새로운 청약이죠. 5번.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 계약 비용 어떻게 한다고? 쌍방이 뭘 한다? 균분. 이렇게. 그래서 몇 번이냐면 이런요. 98번의 정답은 3번. 99번은요. 틀린 것은 1번. 매도인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 부동산의 매매도 뭐가 된다? 유효. 우린 타인 소유물도 매매계약 체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써. 569조. 이렇게. 2번. 계약 당시 매수인이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계약 당시 줄 것이고 안 경우 줄 것이고 악이. 그러면 하자 담보 책임 줄고, 하자 담보 책임에다 뭐라 쓰냐? 매수인은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어야. 그래서 담보 책임을 물으려면 매수인은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어야 돼. 그런데 지금 여기요. 알았다 그러면 무슨 안경 그러면 선이다 악이다? 악이죠. 악이니까 담보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없다. 3번. 수량을 지정한 매매 줄고, 수량을 지정한 매매다 뭐라 쓰냐? 이렇게 평당 100만 원, 100만 원에 100평 이렇게 100평 이렇게 가서 뭐라 쓰냐? 아파트 분양 이렇게. 아파트 분양 이렇게. 아파트 분양 이렇게. 평당 100만 원에 100평. 그래서 아파트 분양 이렇게. 이걸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그래요. 알겠죠?
그래서 계약 당시 매매 목적물의 수량 부족을 안 매수인, 우리가요, 수량 부족의 경우는 좀 이따 우리가 배웠지만, 안 매수인 그러면 악이죠? 악의는 절대 안 돼. 매수인은 오로지 누구일 때만? 서은이일 때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아직 우리가 안 배웠어요. 자, 4번은요. 매매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이 줄고요. 대금을 완제, 대금을 다 줬죠? 인도하기 전에 먼저 잔금을 줬죠? 그러면 그 이후의 과실은 누구한테? 매수인에게 귀속한다. 맞죠? 그 다음에 5번은요. 매수인이 매매 목적인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알고 전부 줄 것이고 전부 제3자 누구죠? 타인이죠? 전부 타인의 권리에서 매수인이 악이죠. 알고 악이 맨 끝에 두 번째 줄 맨 끝에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줄거 좀 이따 우리 공부할 거예요. 지금 담보 책임하고 좀 섞여 있어서 그래요. 알겠죠? 그래서 선악불만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답은 3번이 틀린 거예요. 자, 100번은요. 틀린 것은요. 매수인이 계약 당시에 목적물에 하자가 있음을 알고 악이. 그럼 여러분요. 하자 담보 책임 줄고 하자 담보 책임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선의 플러스 무과실. 매수인은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 돼야 돼. 근데 여기 지금 뭐라 나왔죠? 악이라고 나와 있죠. 악이. 그러니까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2번 매매는 쌍무계약인 바 매도인은 재산권을 이전하여야 하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매매는요. 재산권을 이전, 대금을 지급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 3번은요. 매매계약이 성립함과 동시에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누구에게 속한다? 매매계약은 성립함과 동시에 과실은 누구한테? 매도인. 우리가 매수인은 언제 하죠? 계약 성립이 아니고 인도 후 매수인. 계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인도가 중요해요. 인도. 알죠? 계약 체결하고 인도하기 전은 매도인, 인도하고 난 후는 매수인. 이렇게 인도. 그래서 매도인의 목적물을 인도할 때 이를 함께 이전해야 된다. 틀렸죠? 자, 그 다음에 4번은요. 매수인에게는 목적물을 수령할 권한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신의책상 수령 의무가 있다고 할 수도 있다. 맞고 5번 매매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는 자가 있을 경우 매수인은 매수한 권리를 잃을 위험이 줄고 위험이 있는 한도. 무조건 안 돼요. 위험의 한도에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588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위험의 한도에서 대금 지급을 하자. 만약에 봐봐. 내가 매매 계약을 해서 지금 잔금 1억 원을 줄 돈이 남아 있는데요. 갑자기 그 집에요. 5천만 원짜리 가압류가 들어온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나중에 이 가압류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 내가 이 5천만 원 책임을 져야 될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내가 위험이 얼마죠? 매수인이 지금 위험한 게 얼마죠? 5천이죠? 5천 빼고 나머지만 주는 거예요. 일단. 그리고 매도인한테 너 가압류 말소하든지 가압류 말소 못하면 내가 그러면 이 돈으로 대신 갚겠다고 하든지. 알겠죠? 그러니까 전부에 대해서 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 대금 지급을 거절한다? 위험의 한도에서 이렇게. 그래서 588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 뭐냐면 담보 책임이라고 나와 있죠?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